루비들 안녕, 루다쌤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더우시죠? 선생님만 더운가? 선생님도 정말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촬영하는 스튜디오 방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안 그래도 막 이 전자칠판에 열기가 엄청난데 에어컨까지 안 되니까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덥고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막 탈수가 일어날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막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막 계속 이제 쉬는 시간마다 정수기에서 계속 냉수 먹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빨리 에어컨이 고쳐줘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도 너무 더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뭐 38도의 폭염도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제발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더운데 더 안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쨌든 더운 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신청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요즘 학원 숙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학원 숙제가 정말 너무 많아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공부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얘기를 해주고 싶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사실 영상을 쌤 거 많이 봤던 친구들은 아시죠? 순공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순공시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던데 정말 이제 학원 뭐 숙제나 뭐 학원 강의 아니면은 뭐 학교 수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진짜 본인이 스스로 하는 순공부 시간을 선생님이 순공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쌤만 쓰는 뭐 용어는 아니고요.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능 공부하는 고3 수험생 언니 오빠 누나 형들도 순공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 만큼 이 순공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순공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이 순공시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순공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영상 많이 보다 보니까 순공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기는 한데 지금 하고 있는 뭐 엠베스트 인강이라든지 뭐 학원은 뭐 강의라든지 또 뭐 계약하고 나면 학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딱히 순공부 시간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쌤이 그런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거든.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CEO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시간을 잘 운영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시간이 나면 순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결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뭐 해야지? 안 남아요, 시간. 내가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던데요? 저는 뭐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잠줄이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순공 시간 안 나요 라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24시간이 있죠. 근데 남들한테는 뭐 32시간 있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36시간, 40시간씩 있어요? 아니잖아.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등하지 않죠. 그렇지만 누구나한테 다 평등하게 주어진 게 바로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바뀔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어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활용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내가 지금 시간을 빡빡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잘 안 깨달아지고 내가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래너를 내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지 투두 리스트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플래너를 잡아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제일 여러분 방학 계획표 중에서 안 좋은 거는 뭐 이런 거야. 뭐 12시부터 7시까지 잠 그리고 뭐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뭐 8시부터 뭐 11시까지 수학 공부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추상적인 이런 뭐 밖으로 놀려두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런 계획표는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별로 효율적이지 뭐 중학교 때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이고요. 이제부터는요 플래너 계획표를 짜실 때 그리고 특히 방학 시간표 같은 경우는 방학에는 내가 24시간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늘어질 수 있거든. 계획이 없으면요 그냥 퍼즐로 자고 퍼즐로 놀고 하기가 되게 쉬운 게 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때 정말 구체적으로 플래너 시간표를 짜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플래너가 아니라 타임테이블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타임테이블을 1시간 단위 말고 30분 단위로 짜세요. 30분 단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괜찮아 내가 10시부터 2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10시부터 10시 30분 수학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수학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좀 더 좋은 거는 그 안에 어떤 부분을 끝낼 건지를 적어놓으면 제일 좋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30분 단위로 다 적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전날 밤 전날 밤은 아니에요. 자기 전 밤에 이 30분 동안 내가 뭐 했지? 이 30분 동안 내가 뭐 했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했었던 그 30분을 실제 계획과 똑같이 실행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실제 한 액티비티를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10시부터 뭐 2시까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패매하는 시간 갑자기 이제 좀 머리가 좀 리프레시 하고 싶어서 잠깐 유튜브 보려고 하다가 뭐 갑자기 40분 이상 지나가 버린 시간 뭐 아니면 게임에서 뭐 템 준다고 뭐 이렇게 뭐 팝업창 떠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잠깐 들어갔다가 뭐 한 20분 정도 물론 뭐 이제 게임을 뭐 해버리고 뭐 또 점심만 먹으려고 했는데 뭐 점심 30분만 먹으려고 했었지만은 점심 먹다 보니까 뭐 그냥 뭐 TV 보면서 먹다 보니까 뭐 TV 재밌는 거 하길래 뭐 계속 보고 하면 1시간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가 기록하다 보면 분명히 반성이 됩니다. 내가 그냥 내가 왜 시간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보통 잘 없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30분 단위로 쪼개서 적어보다 보면요. 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질질 새고 있는 쓸모없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낭비되는 시간을 캐치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데에 넣으신다면 순공부 시간이 확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스톱워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톱워치 보통 다 있으시지 않나요? 없으면 하나 사.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문방구에서 되게 괜찮은 거 사던데 그러니까 스톱워치를 하루 종일 켜놓을 겁니다. 근데 그냥 켜놓는 게 아니라 내가 책상에 앉아서 펜 잡고 공부 시작할 때 스톱워치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잠깐 할 때든 뭐 엄마가 잠깐 과일 먹으라 그래서 잠깐 뭐 10분 동안 과일을 먹을 때든 그때는 스톱워치 꺼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펜이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가든 무엇을 가든 내 펜을 책상에 딱 두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무조건 스톱워치를 정지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스톱워치를 재면 4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굉장히 순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고 있는 시간 이 스톱워치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일단 다른 것보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뭐 사실 시간이 너무나도 뭐 낭비가 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 수면 시간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자는 친구들은 없겠지만요. 이제 중학교 이하 친구들, LEI 친구들은 뭐 6시간 이상씩 자도 괜찮은데요.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밖에 키가 안 크거든요. 선생님 키도요, 중학교 2학년 키에서 1cm 더 컸나? 중3 때 멈춰서 지금까지 키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자라고 또 빨리 멈추기 때문에 그 성장기는 조금 빨리 자는 게 좋습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자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LEI 친구들은 6시간 이상 자도 뭐 괜찮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부터는요 6시간 이상 자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 병적으로 선생님 저는 7시간 8시간 중에 안 자면요 하루 종일 멍하고 힘들고요, 저는 전혀 집중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저는 절대 잠 못 줄여요 하는 친구들. 근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야. 4시간 5시간 자고서 못 견디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몸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거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게 맞아. 근데 6시간을 자면요 그때부터는요 몸에서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거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요 청소년들은 8시간씩 자라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자원이 뭐 풍부해서 대학 안 가도 되는 뭐 미국의 청소년들한테, 유럽의 청소년들한테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적 자원 요거 휴먼 리소스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자면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거니 조금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6시간 정도 자면 개운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습관 들이기 나름이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뭐 수면 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많이 자는 습관 들이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새벽형 올빼미형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뭐 새벽 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몸에도 좋고 그리고 내 생활의 균형도 좀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뭐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4번째로 대망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뭐 모든 뭐 수면 시간도 다 줄였고 뭐 이렇게 뭐 새는 시간도 없고, 사실 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했어. 다 모든 것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계획한 공부를 못했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조금 학원 스케줄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 과목 학원 다 다니면요 보통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전 과목을 다 다니는 순간 그럼 자기 공부는 언제 합니까? 사실 학원 숙제가, 여러분 학원 숙제 해봤겠지만요 학원 숙제는 학교 숙제가 그렇게나 공부가 좀 많이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면서 내가 진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원 숙제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인데, 보통은 내가 오늘 학원 갈 낙이야 또는 내일 학원에 갈 낙이야,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지금 이거 안 하고 학원을 가면은 막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하면서 급하게 숙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 순공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게 진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래서 순공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학원 스케줄을 조금 줄여야겠죠 사실. 내가 너무 많은 과목을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취약 과목만 뭐 이렇게 학원을 다녀도 되는데, 아니면 뭐 영수 정도만 이렇게 보완을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뭐 많은 과목들을 학원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인강 시간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다니기 싫은 학원을 끊고 뭐 이게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좀 엄마랑 상의를 하면서 이 학원이든 인강이든 조금씩 좀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내가 적어도 모든 이 흘리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공 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학원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선생님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직 자식이 없지만은 만약에 선생님 뭐 자식이 나중에 나가지고 뭐 정말 뭐 중고등학생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학원 많이 보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뭐 학원에 당연히 다녀야겠지만이 모든 과목을 다 다니게 할 생각이 없거든. 왜냐면 절대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쌤이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좀 객관적으로 이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그런 하루의 일과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새는 시간은 없는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신청 컨텐츠 되게 많이 받아왔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정말 이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선생님도 굉장히 좀 유용한 팁을 이 강의 외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너무너무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굉장히 보람찬데 너희들한테도 실제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